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도 한 달 동안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엔데믹 선언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6월까지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4주 만에 10배가 넘는 27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가 법정 4급 감염병으로 하향돼 표본 감시만 하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감염자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최근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는 오미크론 계통의 변이로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유사하게 고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인 만큼 격리 의무나 치료비 지원은 없지만 전염성이 강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실내에서는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작스레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이달 2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 특성상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확진 시 학교 보건법에 따라 등교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단위로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마스크, 손 소독제라든지 이런 방역 물품 현황을 확인해서 부족한 물품은 비축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와 치료제가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보건소와 병원, 약국과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치료제 공급 주기를 늘리는 한편 신종 변이에 맞는 백신을 확보해 오는 10월부터 접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정부의 신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울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의원들과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의원들은 정부의 매국적 행태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오늘 오전 울산시 주최로 울산문예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는 대신 달동문화공원의 울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키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장실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분과 유휴부지 등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7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 등은 행정직 지원을 하게 되며 한국중부발전과 넥스트S, 그린하버 자산운용은 3천억 원가량을 투입해 1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울산시가 노후된 공장 밀집 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울산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울산공업지역 기본계획에는 오는 2030년까지 길천산단 인근과 야음지구 등 9개 공업지역에 대한 유형별 관리 방향과 맞춤형 고도화 방안 등이 담깁니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오는 30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취업자 수는 줄어든 반면 실업자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7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줄어든 가운데 고용률은 60%로 지난 6월에 이어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실업자 수는 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 늘면서 실업자 수 증가폭이 30.2%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으며 실업률도 3.9%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울주군이 드론으로 주요 관광지에 물품을 배송하는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울주군은 오는 30일부터 복합 웰컴센터 등 배송 거점 3곳에서 15개 배달점으로 본격 배송을 시작합니다. 배송되는 물품은 음식과 음료, 생필품 등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배송은 1회당 3kg까지, 배송료는 3,000원입니다. 유니스트 제5대 박종래 총장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유니스트를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개척자들의 땅 울산에서 유니스트의 최우선 과제는 창의적 통찰력과 융합적 연결력을 갖춘 개척자역 인재 양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6월 유니스트 임시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임돼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난달 8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울산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관내 어린이집 575곳 중 공공형 어린이집은 101곳으로 전체의 17.6%에 달해 전국 평균 9.8%보다 1.8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19,300여 명 가운데 공공형 어린이집 재원아동은 4,500명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9.7%에 비해 2.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 여파 때문일까요?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찬밥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 중고차들이 촘촘히 주차돼 있습니다. 하지만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만 가득할 뿐 전기차 등에 달리는 파란색 번호판이 달린 차량은 보기 힘듭니다. 이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는 2,300여 대의 중고차 중에 전기차는 30여 대에 불과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중고차 업체들도 전기차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매입해오는 상사나 딜러들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 이후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또 저희 단지에서도 전시하는데 조금 중고차 업체들이 전기차 매입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향후 가격이 더 내릴 것을 우려해 섣불리 매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화재 이슈로 인해서 고객님들의 불안감이 크고요. 그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저희는 판매 시점과 구매 시점에 가격 변동이 크다 보니 매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차 등록 건수는 울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입지가 좁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전기차에 대한 공포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은입니다. 동구청이 울산 최초로 폐연수막으로 만든 공유 우산을 동구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습니다. 동구청은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버려지는 폐연수막 200개를 재활용해 공유 우산 160개를 제작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해 필요시 누구나 빌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 을지연습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가 어제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강관범 제53 보병산당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는 올해 56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국가위기관리와 국지도발 시 대응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옥내 소화전 자체 점검 시 반드시 전문 관리업자에게 맡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옥내 소화전 점검은 반드시 전문 관리업자만 할 수 있는데도 아직 변경된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옥내 소화전을 관계인이 자체 점검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울산시가 2020년 이후 변화된 울산 도시경관 정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3차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관계 변경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도시경관 기록의 홍보 방안 등을 연구하는 학술융합과 울산시 도시경관 누리집 리뉴얼 관련 정보화 용역 등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시는 이번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오는 2026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 주민세 부과액이 1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울산시가 집계한 결과 올해 주민세는 49만 7,925건에 15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울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동구청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개발 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건축 용도 등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동구청은 경미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울산 남부소방서 구조대는 어제부터 2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남부소방서 구조훈련장에서 지진 대비 매몰자 탐색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진과 테러 등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와 고립사고 발생 시 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에서는 붕괴 매몰 등 가상 현장에서의 인명수색 훈련과 매몰자 탐색 장비 설치 운용 실습 등이 실시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